부동산 중개업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느꼈던 케이스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입관이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야 부동산을 많이 할 거고 부동산을 많이 알아야 중개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얘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뭘 해요. 이것도 나중에 나와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선입관이 있더라고.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못할 것이다. 부동산을 모를 것이다. 중개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니까 기준이 만 35세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은 곳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영향이 적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데는 영향이 커요. 선입관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강남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선입관에 대한 영향이 작아서 중개사를 자격사로 인정을 해줘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은연중에 이게 다 숨어 있어요. 은연중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35세가 넘어서 이제 오래전에 넘어서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만 3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 겪을 거를 미리 제 경험상 얘기를 해드리자면 따라서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매매는 어렵고요. 임대차가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임대차 거래를 중개를 하면 돈을 못 벌까요? 되게 재밌어요. 임대차 중개를 위주로 하는데도 소득 수준이 낮고 선입관에는 영향이 크면 여기에 있는 중개사들이 연령이 높아요. 연령이 높아요. 왜? 연령이 높은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시면 임대차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연령이 젊으신 분들도.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개인적으로는 얘를 강남에서, 임대차를 강남에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왜? 선입관에 대한 영향력도 없는데 임대차 거래를 메인으로 해서 주력으로 해서 가는데 가격도 비싸서 중개보수도 많이 나오니까 좋고요. 여기는 매매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여기는 매매가 그래도 된단 말이지.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얼마나 볼까요?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벌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뉴비에도 있어요. 오피스텔 2층에서 임대차만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볼까? 이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얼마나 벌까요?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댓글들 많이 다시더라고. 누가
댓글을 많이 달았냐면 그 꼰대 중개사들 있지. 돈 못 버는 꼰대 중개사들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뭐 겁나게 달더라고. 내 후배에서는 그런 얘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지나면 바로 옆에서 볼 거야. 바로 옆에서 볼 거라고. 기본적으로 1,500 이상이에요. 오피스텔 2층에서 임대차만 중개를 하는데도. 그것도 강남도 아닌데. 혼자서. 네. 이 왜 안 되냐고. 왜? 충분히 돼요. 충분히. 다 거짓말이야. 본인이 돈 못 버는 핑계. 네, 다 돼요. 자, 그래서 내 사모님이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옛날에는 이렇게들 많이들 하였으나 지금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를 20년 동안 엄청나게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한 달에 관하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자, 우리 이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